네, 미국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이제 미국 차기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US Election 2020에 관련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기사를 보고 갈 텐데요. 트럼프의 경합주 고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민감한 노년층 이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합주 인구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이 노년층에서 7%포인트 우위를 보였지만 올해는 바이든 후보에게 이 열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0%포인트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그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리조나주에서 여전히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5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로리다로 가보시죠. 플로리다 역시 바이든 후보가 조금은 앞서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29명 정도가 되겠고요. 바이든 후보가 49%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서 2%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시간으로 가보시죠.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주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51%로 크게 앞서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지난번에 51%의 지지율을 받은 반면에 이번에는 49%대로 2%포인트 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44%에서 45%로 1%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보시죠. 15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가 48%의 지지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약간의 박빙의 접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스콘신입니다. 1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4%에서 43%로 1%포인트 지지율을 좀 잃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51%로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상황, 지지율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이슈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전채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전채린 캐스터, 오늘은 어떤 소식을 대선과 관련해서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미국 대선을 15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D15 핫 토픽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로비스트들이 바이든 후보를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보고 begin to prepare, 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전체 및 경합주 내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몇몇 로비스트들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 주에 걸쳐 바이든 후보의 고문들을 만났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에는 바이든 캠페인의 사업 고문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후보자들의 고문들은 정책과 관련된 정보 유출은 회피하는 한편 펀딩과 같은 도움은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소식은 폭스뉴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최근 캠페인에서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답변을 회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재직 시절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으로부터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소개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압수했다고 보도하며 해당 논란에 헌터 게이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캠페인 도중 CBS의 기자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I have no response,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CNBC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후보자 토론이 이번 주 목요일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후보자 간의 두 번째 토론은 목요일 테네시주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대선의 3차 후보자 토론이 됐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지난 목요일로 잡혀 있던 2차 토론 참석을 거부하면서 이번 주가 후보자들의 두 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마지막 토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국가 보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주제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D15 Hot Topic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현지 소식을 조금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현지에 계신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과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는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현지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1997년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이 처음으로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보통 9월부터 평균 한 30여 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고 처음 이제 조기 투표를 하고 우편 투표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입이 아플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후보의 아들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됐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이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문제가 나오기 이전부터 벌써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나 조기 투표를 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 선을 긋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큰 문제화 시키려고 하겠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문제하고 비교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터 바이든 관련 이슈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편 투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할 거라는 그런 시사를 계속 해왔는데 이에 대한 불안감이 현지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선거 방식이 이제 구청이 그러니까 한국의 구청에 해당하는 카운티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선거 당일날 정식 직원들은 두세 명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루 일당으로 이제 선거 관련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던 분들이 대부분 은퇴한 노인들이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 이외에는 절대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편 투표는 문제가 있다, 부정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를 하지 말자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선동하면서 무장을 한 사람들이 당일 우편 투표하는 이 개표하는 데 가서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여기서 이 대선과 관련해서 두 후보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실제로 이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선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은지 바이든 후보가 나은지 이런 이야기가 와야 되는데 대부분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형식의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들이 미국의 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가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절대적 지지와 절대적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반대냐 이 논쟁이 가장 큰 논쟁입니다. 네, 제 주변 지인에서 이제 지인들 중에 비자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고생하는 지인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 이 두 후보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한인 커뮤니티에 주로 65세 미만에 있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민자들, 특히 소수계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후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추방당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룹에서 이제, 두려움에 떠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이민자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 영주권을 받은지 5년 안에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를 받은 분들은 원래 이제 법적으로 추방당하게끔 돼 있고 그 스판서를 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모든 돈을 물리게 되는데 이것을 백악관에 있는 스티브 밀러가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이것을 법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민사회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젊은 층들은 좀 우려를 하는데 이제 65세 이상 많은 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로지 중국이 아니고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고 또 이상하게 한국이 지금 무역도 안 되고 재정 적자도 심해져 갖고 내일 모레면 망할 것 같은데 이 망하는 한국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입장의 노인분들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이제 이분이 주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니까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야 한다는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있는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들을 주로 지지하는 그래서 세대 간 차이, 종교적으로 좀 디프한 이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5세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DC 현지에 계신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US Election 2020였습니다.